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선생님,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그저 익숙함 속에서만 보내야 할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인생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수는 만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호 씨가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만호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배달부입니다. 잠시 귀한 시간을 내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수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복도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고 때로는 옛날 노래를 함께 듣곤 했습니다. 정순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허리는 예전처럼 곧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갈색 블라우스 차림의 그녀는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어르신들께 드릴 과일과 물티슈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봉사 담당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하는 편이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수는 3층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봉사자가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 정순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부터 함께 하실 만호 선생님이세요.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만호,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20살의 정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렘을 느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만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만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오늘부터 한 팀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3층 어르신들 방을 함께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세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만호가 자신을 알아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수는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옆에서 조용히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어르신을 돌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안 와요. 요새는 다들 바쁘다더라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주 오시니 좋지 않으세요? 만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정수는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방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기,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순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오래전 잊고 살았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 활동이 끝나고 정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만호는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만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그녀는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호와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을, 두 사람이 헤어져야 했던 그 여름을.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고 살았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만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되자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만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휴게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이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남편에게 맡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3층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대화가 조금 늘었습니다. 만호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순 선생님은 봉사를 오래 하셨나 봐요.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네요. 만호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쯤 됐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시작했지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만호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군요. 만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궁금해하는 기색을 읽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순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호입니다. 담당 선생님께 연락처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날 밤부터 만호의 문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일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할 물품, 어르신들의 근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군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요즘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들으니 옛 생각이 나더군요. 정수는 그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답장을 쓸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만호가 보낸 문자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50년 전 봄에 우리가 만났던 것을요. 정수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기억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되었지만 잊히지 않더군요. 만호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주 봉사날,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눈빛은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만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순 선생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나요?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무엇이지요? 만호 씨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순이 겨우 말했습니다. 만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나와 다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봉사는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봉사 다녀왔어요. 그래, 힘들지는 않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덤덤했고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만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호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참 후 만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순 선생님을 다시 만난 것이 참 기쁩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만호와의 연락을 끊을 용기도, 더 가까워질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매주 수요일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그저 지나갈 착각인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설렘인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정순과 만호는 요양원 3층을 함께 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305호 할아버지께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만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CD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케이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옛날 가요 모음집이네요. 네, 할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찾아봤지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의 세심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05호,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만호는 CD를 꺼내 작은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노랫소리가 방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거야. 이 노래.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아 노래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랑 이 노래 들으며 춤췄었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추억이시네요. 추억은 다 좋은 거야. 나이 들면 그것만 남더라고. 할아버지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정순이 CD 케이스를 들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손에서 케이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아, 정수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이 산산이 부서졌고 CD에는 금이 갔습니다. 어떡해요. 정수는 얼어붙은 채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호가 천천히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정순도 급히 무릎을 꿇고 조각을 모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물건은 또 구하면 되지요. 그는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순 선생님. 만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걸 다시 찾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순간 만호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순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만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층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만호는 의자에 앉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사실 나 혼자 된 지 꽤 됐네요. 정수는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오래 아팠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고 이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들은 각자 제 삶을 살고 있고요. 정수는 가슴이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군요. 저는
그저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을 뿐인데. 만호 씨, 정순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아직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만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수는 만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만호 씨를 다시 만나서 기뻐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만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혼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안도하게 했고, 동시에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핑계가 사라졌습니다. 만호에게는 더 이상 가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호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봉사 활동이 끝난 어느 날,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시간 되시면 잠깐 차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잠깐이라면. 두 사람은 요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다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만호는 녹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아는 곳이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혼자 와요. 조용해서 좋더군요. 차가 나왔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정순 선생님. 만호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생님에게는 가족이 있지요. 만호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생님,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만호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행복한가요? 정수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자식 둘을 키웠고 큰 다툼 없이 살았지요. 하지만 행복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네요.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차리는 게. 남편은 말이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건 아니지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선생님,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그저 익숙함 속에서만 보내야 할까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인생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오래 살았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만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어요. 정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정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호 씨,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집 안에는 낮은 음악 소리만 흘렀습니다. 저도 만호 씨가 좋아요.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며느리가 손자를 데려오면 저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시고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식들이 알면 실망할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만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순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정순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정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게 선생님께 너무 큰 짐이라면 저는 물러설게요. 아니에요. 정순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만호 씨가 곁에 있으면 좋아요. 이 감정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요. 만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찻집을 나와 헤어질 때 만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때까지 편히 생각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호가 잡았던 그 손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사 끝나고 좀 걸어왔어요. 저녁은 했어? 아니요. 지금 할게요.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무표정한 눈빛.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만호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자들의 웃는 얼굴과 자식들의 목소리를,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수는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만호는 이미 휴게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봉사자 2명이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서자 그들은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봉사자들은 서둘러 대답하고는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군요. 만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 사람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다른 봉사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요즘 2 분이 자주 같이 계시던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시나 봐요.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 담당 직원이 2 사람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3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봉사자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2 분이 너무 가깝게 지내신다고 말씀들이 많으세요. 봉사 활동 중에는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후 정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호가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순 선생님, 괜찮으세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선생님, 제 말 들어보세요. 만호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봉사 모임에서 나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정수는 놀라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나가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봉사하실 수 있고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정순이 말을 막았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최선이에요. 선생님께 피해가 가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만호 씨도 봉사를 좋아하시잖아요. 봉사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3년을 봉사하셨어요. 이 일을 좋아하시고 어르신들도 선생님을 좋아하세요. 제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못 만나는 건가요? 만호는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만 봉사를 그만둘 뿐 우리 관계는 계속될 걸세. 정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 선생님, 저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우리는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이에요.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뭐가 나쁜가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해하게 놔두면 돼요.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 선생님, 제 말 들어보세요. 만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봉사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차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제는 솔직해지세요. 정수는 만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만호 씨를 만나고 싶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선생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고 싶으세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호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께 연락할게요. 만나주실 거죠?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요. 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일주일 후, 만호는 봉사 담당자에게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수군거렸지만 만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만호는 정순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지난번 그 찻집에서 만나요. 정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호가 요양원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습니다. 내일 오후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은빛 머리카락, 굽은 허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에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만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과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 전에 들어올게요. 그래, 다녀와.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만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정순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만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정수는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찻집에는 손님이 몇 없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좋네요. 조용해서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골랐어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만호는 녹차 2잔과 호두파이 2조각을 주문했습니다. 호두파이가 여기 별미예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와 파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봉사 모임은 제가 그만뒀지만 우리는 계속 만날 거잖아요. 어떻게 만날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만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끔 차 마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래요. 수요일 오후가 좋겠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단골 카페가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네요. 정순도 웃었습니다. 만호는 호두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만호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만호 씨는 제 친구니까요. 친구. 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 씨, 우리는 친구 맞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예요. 아주 특별한 친구지요. 특별한 친구. 정순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순 선생님, 저는 욕심내지 않을게요. 그저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그것만으로 괜찮으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걸 바라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만호 씨, 이해해 주셔서요.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순과 만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만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네, 50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만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요.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도 괜찮아요. 만호의 말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만호 씨는 항상 긍정적이시네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수는 만호와의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찻집으로 향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났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무슨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 남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사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이야기가 잘 통해서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비가 내렸습니다. 정수는 우산을 들고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만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셨네요. 만호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머리카락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맞았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찻집 안을 채웠습니다. 정순 선생님,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행복해요. 만호 씨를 만날 때만큼은요. 만날 때만요. 집에 돌아가면 복잡해져요. 정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선생님을 힘들게 하네요. 아니에요. 만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만호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선생님, 언젠가 선생님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위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거 먹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만호가 주인 할머니를 불러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정수는 그의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찻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일상, 미래의 소망,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연애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정일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만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우산을 들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설렘과 죄책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정수는 요양원 봉사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활동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수요일 오후를 기다렸습니다. 만호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고 머리도 자주 손질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딸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운동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좋아 보여요.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수요일마다 외출하는 것도, 예전보다 화장을 하는 것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정수는 그릇을 씻다 멈췄습니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밝아졌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봉사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껴서 그런가 봐요. 그래, 좋은 일이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눈이 내렸습니다. 정수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만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웠죠? 얼른 드세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예쁘네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선생님. 만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만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하세. 정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워요. 아쉽다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호 씨, 저는 들어보세요. 만호가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네의 남은 삶에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 손을 잡아주게. 만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수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하지만 선생님이 결정해야 해요. 이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만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호 씨,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만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나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모든 게 두려워요.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정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호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순,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만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저는 유부녀예요. 저도 알아요.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선생님은 행복하신가요? 그 가정에서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이라도요.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은 정순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만호 씨. 네. 저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정수는 만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호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만호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만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순과 만호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집과 만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때로는 설렘에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정수는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만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결정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명확한 답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찻집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정수는 연두색 스카프를 두르고 찻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창가에 앉은 만호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도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왔어요. 정수는 만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만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만호와 손을 잡고 봄날을 걷는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이 설렘만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만남을 이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